안녕하세요. 강연백도 심서원입니다. 영국의 한 대학에서 인생의 행복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답니다. 그런데 젊었을 때 행복도가 제일 높을 거고 그 다음에는 내려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6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젊을 때 못지않게 행복도가 또 올라간다고 이렇게 조사가 됐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고 이렇게 우리가 막 불평할 게 아니라 나중에 내 인생의 후반기에 가서 또 최고조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마 다 이겨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? 자,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의 시간 강연 백도시 시작하겠습니다. 아들의 아토피 피부염을 낫게 한 아버지 서부원. 그의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로 고생했습니다. 접히는 부분이면 다 딱지가 않고 진물이 나고 못 긁게 하려고 이렇게 가재를 온몸에 이렇게 칭칭 미라처럼 감는데 한의원, 양방원 가릴 것 없이 다 신뢰했죠. 그렇지만 전혀 차도는 없었죠. 어느 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과 함께 산에 올랐던 그. 온몸을 막 긁고 밥 먹을 때도 한 번 긁어주고 막 이랬는데 산에서는 한 번을 긁지도 않았습니다. 아, 산이 얘한테는 좋나? 라고 생각하면서 산행을 시작했는데 그 후 계속된 부자의 산행. 두 사람은 백두대간 총 220km 거리를 종주했습니다. 가면 갈수록 체력이 길러지더라고요. 또 그 덕분에 아토피도 많이 좋아졌고 아이의 체력을 기르는 것, 그것이 적어도 제 아이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좋은 보약이었고 치료제였습니다. 백두대간에서 찾은 희망. 서부원 씨를 소개합니다. 그 아들이 지금 몇 살? 11살. 11살이요. 네. 그런데 아빠하고 둘이 그렇게 안 가본 산이 없다고요? 어디를 그렇게 다니셨어요, 산에? 보통은 이렇게 집 가까운 산을 다녔는데요. 네네. 그러니까 저희가 광주에서 왔거든요. 예. 무등산. 아, 무등산도 네, 가시고. 무등산. 그리고 혹시 뭐 저기 밑에서부터 땅끝 달마산, 월출산, 변산, 네. 뭐 조계산, 마이산. 근데 아까 보니까 뭐. 백두대간 종주도 네, 지리산 종주를 거기 다 끝내고 했어요. 예. 네, 백두대간 시작을 해서 지금 속리산 정도 올라왔습니다. 우와. 아, 그렇게 저 체력이 좋아요, 그 아드님이. 그렇죠. 근데 네. 처음에 네. 걔 아토피를 한번 치료해 보고자 이렇게 시작한 건데 이제 그게 아이도 지 몸이 좋아지다 보니까 네. 그냥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것 이건 뭐 같진 않아요. 일석 몇 조가 될지도 모르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그 강연하실 그 주제가 체력이 답이다. 네,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토피 때문에 고민하시는 뭐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님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. 오늘 좀 해답 좀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올라왔습니다. 11살 남자아이와 7살 여자아이의 아빠입니다. 여러분들에게 아토피 앓고 있는 가정 참 고민 많습니다. 많이 힘들어 하죠. 조금이나마 그분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2002년도에 아빠가 됐습니다. 2002년도에 큰애가 태어났는데 경험이 없었죠. 처음이니까. 근데 아이가 빨간 반점이 온몸에 나 있는 겁니다. 그냥 빨간 불덩이였습니다.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열꽃이 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태열이라고 하죠. 그런데 이제 저 안심시키려고 했는지 이거 커가면 좋아질 거예요. 너무 걱정 마세요.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그 열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. 그냥 그 빨간 반점 있는 곳은 아이가 막 밤이고 낮이고 이게 긁어대는데요. 이 벅벅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이게 뭐지?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그게 이제 아토피라는 그런 병이랍니다. 제일 힘든 거는 그 소리를 듣는 것 정말 힘들었는데
병원에 가면요, 이렇게 그 약을 주지 않습니까? 처방을 해주는데 차도가 없는 겁니다. 전국에 용하다는 병원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. 그게 한 3, 4년 계속됐습니다. 그런데요, 그럴 때 이게 귀가 얇아지잖아요. 주변에서 좋다는 걸 이제 써보라는 거예요. 다 써봤습니다. 황토를 다 발라봤고요. 인진쑥, 그거 되게 쓰죠? 거기에다가 줄풀즙에 밥을 말아서 먹여보기도 했습니다. 그게 사람이 먹을 음식은 아닙니다. 근데 아이는 지금 생각해보면 더 가슴 아픈 게 아이는 넙죽넙죽 그걸 먹습니다. 군소리 한마디 없이. 아이 녀석도 낳고 싶어서 그걸 다 먹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. 그 병원을 가면 처방전을 주잖아요. 그 처방전에 내용이 병원 다 다르고 뭐 한방이니 양방이니 다 다른데 처방전 그 약이 비슷한 거예요. 똑같고요. 왜 계속 똑같은 것만 줄까? 가장 많이 찾아갔던 병원을 찾았습니다. 따지듯 물었어요. 선생님, 전혀 아이는 차도가 없는데 오늘도 그 약이군요. 내일도 그 약이겠죠? 그런데 따졌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쓴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아토피란 원인을 알 수 없어요.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입니다. 그냥 나왔습니다. 뒤에 나오는 말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?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치료제도 없다.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? 그로부터는 아토피로 병원에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. 근데 병원을 딱 끊었는데 다음에 뭐 하지? 그런데 갑자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. 다 아시죠? 이 이야기. 감기는 약을 먹으면 일주일을 가고요. 안 먹으면 7일을 간다. 이런 얘기 다 아시죠? 갑자기 그 이야기가 딱 번뜩이는 거죠. 감기든 아토피든 병일 텐데, 그래, 그럼 한번 안 먹이고 약이고 병원이고 안 먹이고 한번 해보자. 어떻든 지 몸이 버티도록 해주자. 그럼 뭐 할까? 그래, 마음껏 뛰자. 답은 운동에서 찾았습니다. 그러던 차에 제가 생각한 게 바로 지리산이었습니다. 제가 지금 광주에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고등학교에 있는데요. 제가 담임을 하는 학급 아이들은 항상 매 여름이면 지리산 종주를 합니다. 좀 그렇죠? 근데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도 좋지만 아이랑 가면 어떨까?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때가 아이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. 아이한테 민주야, 지리산으로 가볼래? 그랬더니 선뜻 그래? 이러는 겁니다. 아마 지리산이 뭐 어딘지도 몰랐을 겁니다. 그렇게 시작됐죠. 짐을 꾸리고 갔습니다. 2박 3일로요. 걷는 거리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40km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욕심은 부리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날씨가 욕심을 부리게 만들었습니다. 3일 내내 비가 왔거든요. 정말 힘들었습니다. 아시죠? 그 비를 맞고 등산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. 몸이 되게 무거워지거든요. 그렇게 산행을 하는데 그때 지리산 능선길에서 그 종주길에서 만나는 분들이 하나같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 참 용하구나. 너 대단하구나. 그 말은 이런 거겠죠. 너 끌려왔구나. 내지는 너 혹시 아빠가 그렇구나. 이런 얘기일 텐데 아이는 정말 그걸 기뻐했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. 2박 3일간.
그때 대피소, 그 국립공원 관리공단 그 대피소 그 직원분은 제 아이를 보더니, 야, 너가 올해 최연소겠다. 성공해라. 이런 얘기도 건넸습니다. 아마 최연소였을 것 같아요. 지금도 그때 사진을 보면 제가 어떻게 조만한 애를 데리고 다녔지? 그런데 정말 그 지리산에서 놀라운 것은요, 그 3일간 그렇게 밤마다 긁어댔는데 3일 내내 전혀 긁지 않는 거예요. 이 부분은 제가 박수를 쳐야 하는데 전혀 긁지를 않습니다. 그런데 첫 번째 대피소에서 제가 옆에 자는데 벌떡 일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또 긁나? 이런 생각으로 딱 깼는데, 민주야, 또 가려워? 그랬더니, 아니, 가려워서가 아니라 옆에 아저씨 너무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러워. 그때 내려오는 길에 전 너무 기뻤습니다. 야, 아빠는 너가 참 대단해. 야, 힘들지 않았어? 그랬더니, 힘들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? 이러는 겁니다.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, 아빠, 이거보다 더 힘든 산 없어? 자만이죠? 예, 그러는 겁니다. 근데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던졌거든요. 아빠는 그 설악산이 정말 힘들더라. 아니, 왜? 그랬더니, 그럼 다음은 거기야. 거기서부터 힘들어졌습니다. 저는 아이의 포터가 됐죠. 아이는 몸이 가벼워서 통통 뛰어가는데 저는 그 짐을 짊어지고 끙끙 올라가야 했습니다.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이제 설악산, 덕유산 이런 이제 산을 종주하면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. 그러면 우리 백두대간 어때? 이제 그렇게 해서 백두대간 종주가 시작됐습니다. 백두대간 굉장히 이 우리나라를 저기 차로 가도 먼데, 그렇죠? 한 67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진산부터 올라가기로 시작했습니다. 제가 사는 곳이 광주니까요. 좀 갑갑하긴 했습니다. 그때부터는 아토피 걱정보다는 제 무릎이 걱정됐습니다.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1학년, 2학년, 3학년, 4학년, 물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, 많으면 2번, 그나마 겨울과 여름 산행은 좀 위험해서 그건 좀 접었고요. 봄, 가을로 이렇게 구간별 종주가 시작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속리산을 넘었거든요. 그러니까 한 30km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. 그때 산행을 하면서는 아이가 그때부터 점점 밤이 편해지는 겁니다. 긁지를 않습니다. 밤에 안 깹니다. 너무나 평범하시죠? 그러면 자는데 왜 깨?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지만 저희 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. 중간에 계속 깼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벅벅거리는 소리 없습니다. 그것이 저는 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산에서 갑자기 이렇게 보약이 딱 나오면서 그 기운이 딱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.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체력이 대단히 강해졌습니다. 지금요, 제 아이가 저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. 정말입니다. 아토피가 심했을 때는요, 잔병 치료도 되게 많았거든요.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. 흔히 말해서 종합병원이라고 하지요. 그런데 아토피가 좋아지다 보니까 병원 간 지 꽤 됐습니다. 아이의 아토피, 그 아토피 치료제는요, 바로 그 아이의 몸에 있습니다. 바로 그 아이의 체력, 그것이 아토피 치료
바로 그 가장 좋은 치료제입니다. 그 이야기를 드리려 천리길을 마다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. 아토피의 그 해답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체력이네요. 지금 이렇게 네. 얘기를 들으니까요. 네. 네. 근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게 그 아드님하고 아빠하고만 너무 이렇게 같이 매일 다녀서 저 엄마도 그렇고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? 좀 거기에 대해서. 저와 제 아이의 백두대간에는 네. 제 아내의 덕이죠. 왜냐면요. 예. 이렇게 출발 지점에서 끝 지점까지 저희 둘을 부자를 실어다 주고 실어 오고 하는 역할은 아. 제 아내의 몫입니다. 그러시군요. 아유, 다행입니다. 오늘 이 자리에요. 그 꼬마 사나이가 지금 와 있습니다. 아드님, 어디 잠깐만 일어날까요? 어디 있어요? 박수 한번 주세요. 자, 멋지게, 씩씩하게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래요? 안녕하세요. 네. 광주 삼각초등학교 5학년 서민주입니다. 민주. 네. 자, 지금부터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. 7살 때 지리산을 아빠를 쫓아서 갔을 때 그때 솔직히 아빠가 무서워서 끌려갔어요? 아니면 내가 좋아서 갔어요? 반반이요. 그리고요, 아빠가 참 대단하세요. 우리 민주를 건강한 아주 그 소년으로 이렇게 키웠으니까요. 네. 고마워요, 오늘. 네. 감사합니다. 자, 이런 부자지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? 네. 자, 이제, 여러분, 공감의견단, 100분의 공감의견단의 공감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버튼 누르세요. 보겠습니다. 서부원 씨의 체력이 답이다. 오늘 해주신 강연의 공감 온도입니다.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94도가 나왔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